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의 거래량이 나올 수 있겠다. 대출에 대한 제한을 둔 부분을 좀 더 단돌이 하는 수준의 얼굴마담격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극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쇼킹, 실험적인 공급 정책, 주택의 질적인 차이도 극대화되면서 지역별로 그러한 편차가 더 심해질 수 있겠고, 와 진짜 제대로 공급해 주려는 것 같은데 공급의 스타트 자체, 시작 자체가 이미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6.27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강력한 대책이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추가적인 대책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맛보기다. 이거는 맛보기다라는 어떤 이재명 대통령 말이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다음 후속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걱정과 기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다음 6.27 대책 이후에 부동산 대책 어떤 게 나올까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이번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후의 시장 분위기가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6.27 대책의 효과가 약발이 확실히 먹히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거든요. 단기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래가 급격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신고가가 아직도 한가운데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 고가 주택들 강남 3구 용산 쪽에 거래가 7월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6월 27일 이전에 그 거래 허가를 득했던, 그래서 허가 신고 접수가 됐던, 아니면 허가를 득했던 것들의 본 계약이 체결된 것들이 지금 7월에 계약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거래 신고가 7월에 됐다 해도 6월 27일 이전 거래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게 지금 다 이 7월 거래량에 합산이 되고 있고, 그 신고가도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보니 분리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그걸 포함하더라도 지금 거래량이 5월, 4월 거래량이 좀 못 미치는 수준의 거래량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지금 4월보다도 못한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월 거래량에 대비해서 본다면 지금 7월의 거래량은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의 거래량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장이 이 규제로 인해서 급격하게 좀 차가워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상승률도 급격하게 둔감되고 있는 모습, 상승이긴 하지만 상승의 폭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확인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6.27 대책에 대한 그 현 정부의 만족도가 되게 높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만큼 이번 규제책이 성공적이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후속 규제책은 제가 볼 땐 나오기 어렵다. 왜냐하면 빠르게 추진할 이유가 없죠.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동산 규제책을 잘못 씀으로 인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그러한 좀 악수를 둔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 만약에 똑같이 그런 것을 반복한다면 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재명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6.27 대책 이후에 강력한 규제책, 말로는 맛보기라고 했지만 이 규제책으로 바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향후에 나올 대책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건 되게 자명한데요. 공급 정책으로 공급 정책 쪽으로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단기에는, 물론 단기가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또 내년 또 올해 가을 넘어서 어느 시점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진다면 규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은 빠른 어떤 강화된 규제책이 나오기 어렵고, 지금 현재 어떤 대출에 대한 제한을 둔 부분을 좀 더 단돌이 하는 수준의 어떤 규제들은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떤 굉장히 강한 규제책을 지금 굳이 내놓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공급 정책의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정책을 갖다가 사실 끌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김윤석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사실 이분은 이제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이제 뭐 공급 정책 관련한 부분들을 이제 입법화하거나 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했었던 부분이고, 또 공공 어떤 주택에 대한 그러한 관심 갖고 계신 분이기는 한데요. 사실상은
어떤 뭐 좀 표현하자면 그렇지만 얼굴마담격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그리고 정부 그리고 국민 여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을 관리하는 총괄 역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주시는 역할하는 분이 김윤덕 후보라고 보고요. 네, 이거는 뭐 이제 아직까지 그 현재 시점에서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무난하게 저는 통과하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런 역할을 하실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총괄이라면 이재명 대표 오랫동안 합을 맞춰왔던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부동산 책사라고 할 수 있는 이상경 교수 이제 지금은 국토부 1차관인데요. 이분이 사실상의 어떤 정책을 이제 좀 책임지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전면에 나서서 어떤 장관 역할을 하면서 하기는 좀 그렇고 실무적인 부분을 이분이 이제 담당해 주신다면 표면적으로 이제 그런 역할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표면적인 관리, 운영 이런 것들은 이제 장관 김윤덕 장관 후보자가 맡게 되는 그러한 양상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과거에도 이 이상경 1차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논문이라든가 저서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공공의 역할, 공공주택 그리고에 대한 얘기들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이러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좀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방향은 공급에 대한 어떤 공급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는 게 이재명 정부가 지금 계속 표방하는 방향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공공주택을 개발한다거나 그런 주택 공급에 대한 방향성,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책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까? 어떤 공급 대책이 나올까? 좀 재밌게 표현해 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실험적인 확실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약간 자극적이라고 할까요? 자극적이고 그리고 쇼킹한 이러한 표현들이 부합하는 어떤 내용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걸 바탕으로 한 어떤 속도와 규모를 자랑하는 어떤 공급 대책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 그리고 파격적인, 생각보다도 좀 더 강렬한 어떤 그 규모, 이런 것들로 부동산에 대한 불안정한 심리를 딱 잡겠다. 과거에도 뭐 모라토리움 선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뭐랄까요 대중적인 어떤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용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팍팍 함으로 해서 그것들이 준 효과들을 굉장히 효과에 따른 수혜를 많이 보아왔던 분이기도 해서 아마 이번 부동산 정책 과거와 굉장히 차별화를 두고 싶은데 사실상 그렇게 큰 차별화 둘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속도에 대한 어떤 강한 파워를 좀 자랑하는 아니면은 그 규모로서 이런 어떤 정책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좀 뛰어넘는 방식의 내용들을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정책들이 나올까를 좀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7월 3일에 뭐니까 기자회견 했었죠. 국민과 기자회견을 해서도 거기에서도 사실은 이게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얘기를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4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3기 신도시가 지금 진행 속도가 더딘데 이거를 꼭 해야 되겠고 대신에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할 생각이다라는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존의 신도시를 잘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정책들을 과연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 시나리오고요. 이상경 교수, 이제 전 교수죠. 지금은 이제 차관님이지만 이상경 차관님 그리고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 대선에서도 그렇고 이제 좀 준비했던 내용들과 현재 정부에서 좀 바뀐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떤 정책이 나올까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몇 개 적어 봅니다. 자, 일단 뭐 도심 내 정비 사업의 활성화 이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어느 정부에서도 공급이라고 하면은 이건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 절차 간소화 지금 서울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줄여서 2년에 할 것을 1년에 2년 반 만에 할 것을 1년 만에 한다 뭐 이런 어떤 절차에 대한 간소화 방식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역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똑같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궤를 같이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유휴부지 활용 방안 이거는 또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당연히 또 지금 공급이라고 했을 때 핵심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리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 외에도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기존의 택지 고밀 개발 택지 고밀 개발을 함으로써 조금 빽빽한 어떤 주거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 통해서 공급의 양을 늘린다. 이것도 사실은 새로울 것은 전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새로울 수 있는 요소가 뭐 이런 거죠. 용적률 500%를 확보할 수 있는 4종 일반 주거 지역을 신설한다. 이거는 사실은 전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좀 파격적이기도 하고 지금처럼 어떤 정비 사업의 진행에 있어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들에는 매력적인 어떤 그 내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될 수도 있겠다. 어디까지나 시나리오니까요. 예상 시나리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저렇게 자료들을 찾으면서 한번 찾아본 내용인데 공장 제작 방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몰드하우스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이미 완성된 주택 공장에서 만들어진 주택을 착착착 쌓아서 이제 주택을 완성하는 이런 방식의 제작 이걸 통한 어떤 단지형 뭐 그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단지 방식 이런 걸 단지로 하는 어떤 그 주택 단지를 개발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혁신 도시, 뭐 혁신 단지, 뭐 시범 단지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는 어떤 실험적인 공급 정책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엄청난 속도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속도. 그래서 빠른 속도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몰드하우스가 굉장히 하나의 좀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격적인 주거복합타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이상을 넘어가는 그걸 초월하는 약간 방식의 정책들을 빡 내놔야 사람들이 이러면서 좀 놀라면서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을 비중 있게 볼 가능성을 아마 염두에 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파격적인 주거복합타운 형태 예를 들자면 뭐 건물 지금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초고밀도의 1000% 이상의 용적률을 쓸 수 있는 이런 지금 어떤 역세권 개발 사업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지하부터 해서 지상까지를 초고층까지를 다 주택화 시킨다든지 복합 형태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뛰어넘는 그래서 사업성을 극대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어떤 공급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그래서 초고밀 도시 어떤 개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꺼내들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좀 파격적이죠, 파격적. 자, 그리고 초단기의 공급 어떤 을 확 느린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다든가 분양하려고 이제 막 건설이 되고 있다든가 미분양이 난 어떤 아파트들을 정부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이걸 공공으로 분양한다든가 공공으로 공급하는 임대로 공급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서 빠른 공급을 당기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이건 다만 어떤 재정의 문제가 있겠죠. 돈이죠, 돈 재정. 그래서 이 돈을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것들은 논란의 요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비 사업에 대한 이익 공유형 그리고 지분 적립형 분양 이런 것들 사실은 뭐 지금도 이제 용적률을 더 올려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에 따른 어떤 그 용적률 상향했을 때에 따른 어떤 그 기부 채납 방식 그걸 좀 더 많이 내어 놓아야 하는 이런 방식들은 지금도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업 방식인데 조금 더 이걸 이익을 공유화시키고 해서 더 극대화시키는 어떤 나누는 그 방식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어떤 형태의 공급 방식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모두가 이제 어디까지나 지금 가능한 이야기들, 가능성 있는 이야기들, 시나리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뭐 보편적인 평이한 방법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카드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1기 신도시에 뭐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을 올려준다든가 또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종 주거 지역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역세권은 초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다른 방식의 어떤 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파격적인 요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정책 방향들이 과연 시장에 먹힐까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과연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집은 빵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도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나 이제 그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어떤 단순한 지금 뭐 그 절차를 준다든가 이게 단순화시켜서 무조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합의가 도출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 정부에서 어떤 방식의 어떤 공급에 대한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될 건지를 좀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초고밀화 주택을 통해서 주거의 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주거의 질.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주택의 질적인 어떤 질적인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그 니즈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좀 더 고급화된 아파트, 고급화된 전략의 주택을 선호하는 그런 양상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초고밀화시킨 빽빽하게 닭장같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을 사람들이 선호할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임대와 일반 주택이 섞여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단지도 임대가 많이 섞여 있는 단지들은 그만큼 집값이 일반 민간에서 분양하는 것들보다 어떤 시세가 좀 더 빠진다든가 이러한 차이들을 내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의 매력도를 많이 떨어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뭐 빽빽하게 짓는다든가 용적률을 많이 올린다든가 또 어떤 좀 여유 있는 공간으로 집이 지어지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선호하지 않을 분, 그리고 임대를 많이 섞어야 되는 소셜 믹스 형태의 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이런 방식, 뭐 이익을 공유한다든가 지분 적립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솔직히 선호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용적률을 올려주고 기부 체납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들은 특히나 상급지, 고가주택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런 곳들은 우리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우리 있는 돈으로 할게.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어떤 그 주택의 어떤 그 양극화, 입지별로 어떤 주택의 형태가 양극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고 어디는 굉장히 고급화로 완전 고급화로 이제 가고 어디는 굉장히 용적률을 많이 올려서 고급화가 아닌 방식으로 가게 되면서 주택의 질적인 차이도 극대화되면서 지역별로 그러한 편차가 더 심해질 수 있겠고 그다음에 민간 어떤 사업 이런 민간 정비 사업 쪽은 이게 진행 속도가 좀 더뎌지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위축이 되는 우려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상황을 만들 거냐면 공급 속도를 늦추게 되는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다가 또 재원 마련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공에서 뭐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미분양 단지를 대거 매입해서 분양한다. 그거에 대한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또 그만큼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하게 해줬을 때 매력적이지 않은 제안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서 그만큼 정부의 재정이 많이 투입돼야 될 수 있는데 그리고 공공의 어떤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그만큼의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서 그걸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그럼 결국은 또 이거는 조세의 부담으로 또 다시 국민들에게 전가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고 이런 문제들을 과연 또 얼마나 정책적으로 잘 이걸 합의를 끌어가면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모두 다 엉켜 있는 것이죠. 결국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카드들을 내놓을 수 있고 좀 파격적이고 혁신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단기에 어떤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와 진짜 제대로 공급해 주려는 것 같은데 라는 단기 심리의 안정 정도 수준으로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도 본질적인 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카드는 안 된다. 왜냐? 이미 공급의 스타트 자체, 시작 자체가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무리
모듈 하우스 같은 것들을 빠르게 짓는다 해도 한 달 안에 1년 안에 뭐 갑자기 몇만 세대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스타트 자체가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 공급의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빠른 공급 그리고 대량의 공급, 파격적인 어떤 공급 정책 과연 가능할 것이냐?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 정부가 6.27 대책 이후에 좀 시장을 좀 잘 지켜볼 것 같아요. 어떤 대출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시키기보다는 단돌이 하는 정도로 단속하는 정도에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거래가 나오면 내가 그때는 더 꼼꼼하게 볼 거야. 계속 약간 엄포를 놓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LTV 규제를 더 낮출 거야 라든지 이런 방식 또 추가적인 규제를 더 대출에 대한 제한을 더 둘 수 있도록 규제 지역을 더 확대할 거야 라든가 이런 약간의 추가 예상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금 당장 강력하게 나오기에는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너무 차분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약간 이제 기지개를 켤 쯤 나올 공급 대책이라는 것들도 단기에 좀 심리적으로 어떤 좀 쇼킹한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도 결국 본질적인 문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는 다시 쌓이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급이 왜 이렇게 중요해? 공급은 안 중요해. 왜냐하면 수요도 그만큼 줄 거니까 인구도 줄고 있는데 자꾸 공급 얘기만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수요가 지금 왜 중요한가, 수요가 왜 줄지 못하는가 이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좀 재밌게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